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양에서 부산으로 수출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이거 다 전라도 사람들만 주고. 요수, 전주,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운송하고 있는 17년차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바둥이 아빠 유기영입니다. 저는 제가 운송하는 컨테이너는 화물안전인재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이라 앞에 발표해 주신 두 분보다는 조금은 조건이 좀 좋은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네네,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습니다, 솔직히. 근데 현재 지금 유가 폭등이 닥치면서 저는 좀 괜찮지만은 솔직히 현장 곳곳에서 적용이 안 된 분들은 정말 힘들다. 과연 계속 이 운송업을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런 분들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 저도 마음이 좀 안 좋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3년 전에도 안전유인 문제를 겪어보았고 이번에 새로 안전유인 문제를 겪었지만 안전유인 제도라는 게 진짜 저희같이 하루를 먹고 일을 하는 화물 차주들한테는 그래도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대통령 정부가 좀 화물 차주들이 인상이 갑자기 확. 있고요. 일단 알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 운임제를 아까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전쟁이나 뭐다 해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좀 빨리 이 상황을 극복하고 전 국민들이 좀 이 어려운 현실을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빨리 끝나야죠. 근데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고 대응을 열심히 잘해야 되겠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지금 컨테이너하고 어디 하고 있다고? 시멘트 두 개만? 예. 지금 업계에서는 이 시멘트 컨테이너 이것도 뭐 주고도 안 된다 그래도 몇 년 동안 싸우고 난리였던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폐기도 잠깐 됐다가 다시. 내가 이거 복구하려고 당대표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업자, 차주, 화물주, 화주들은 좀 싫어하겠지. 그렇지. 근데 그 문제도 좀 있긴 해요. 이게, 안전운임제를 하고 등록제를 하는데 자유롭게 등록 못하고 등록을 제한을 한다면서요. 제한을 하니까 권리금이 생겼다면서요. 권리금이 수천만 원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정적인 사업이 되니까 이제 이거라도 해보겠다고. 오늘 세상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해보겠다고 진입하는 사람들이 진입을 못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의 장벽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안전운임자의 문제는 좀 다른 나라, 아까 자료를 보니까 전 품목에 대해서 다 하는 나라도 꽤 있대요. 거기까지 제가 좀. 있더라고, 자료에. 다른 나라들 사이에. 아예 물론 이제 아예 없는 나라도 많고. 근데 하는데 전 품목에 대해서 하는 나라도 꽤 있고. 우리는 이제 절충해가지고 아마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는 영역만 한 것 같아요. 그죠? 컨테이너. 일단 그 품목의 컨테이너나 시멘트는 단순한데요. 다른 거는 이제 그 품목에 따라서 이게 너무 복잡해하고 계산하는 게 그것도 있어요. 이게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겠네. 화물의 운영에 따른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을 설정하기 규정하기가 쉽지 않겠네. 하여튼 그 문제는 계속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제 화물 차주들하고 이제 화주들 사이에 계속 논쟁거리고 가끔씩 막 파업하고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뭐 나중에 따로 장단점이나 의견이나 다 좀 모아가지고 한번 토론 한번 해보시고요. 네. 또 확대하는 문제. 내가 보기에는 이 화주 측 입장도 일리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금액을 어떻게 정할 거예요? 규격화되지 않으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근데 이쪽에서는 그럼 뭐, 화물차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러면 대안을 내야지.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격화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운임 품목이 아닌 사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제가 처음 화물 업계에 발을 그러니까 했을 이 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대안을 그렇습니다. 내죠. 왜냐면은 왜? 그 왜? 화물 물량에 따라서 모양이 틀리고 규격화가 안 돼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차에다 올릴 때는 1톤 차를 부를 때가 있고 5톤 차를 부를 때가 있고 뭐 8.5톤 차를 부를 때가 있고 다 차량 톤수별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부를 때 각 톤수별로 거리별로 그리고 유가가 반영되도록 컨테이너 안전문제처럼 정하면 돼요. 어차피 톤수는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참고로 차량 단위로 하면 네, 된다. 그렇죠. 참고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매년마다 안전운송 원가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크기가 다양한 무게가 또 다양한 그렇죠. 어떤 품목이 있는데 예. 1톤 차량을 불렀다. 예. 그러면 1톤에 해당되는 운임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쪽이 또 설득이 되는데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 말고 예, 이제 운송사 입장에서 화주가 이제 돈을 얼마나 줄 거냐의 그렇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화주들이 그거를 다 수용할 거냐는 사회적인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입법이라고 하는 게 그 쌍방이 합의되면 법 필요 없죠. 이제 문제는 이제 합의가 안 되고 다툼이 있을 때 딱 규정을 정해야 안 싸울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양쪽이 다 공생관계인데 화물차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화수가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서로 의존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생존이 안 된다 이러다가 그러다 결국 화물 운송 체계가 무너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걸 조정을 해가지고 최저선을 정하든지 최상한을 정하든지 어느 날 이게 역전돼가지고요. 이게 화물차주들이 이제 갑이 돼가지고 바가지를 씌우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 하한을 정하는 게 문제지만 언젠가 상한을 정하는 문제인 상황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적절히 토론을 해보고 의견을 모아보고 필요하다면 적정 금액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하면 이제 싫어도 따르는 거고 그게 이제 국가 공동체죠. 근데 그게 필요한지 가능한지 그게 효율적인지 뭐 이런 논쟁이 많이 필요하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규격화 문제는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니까 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막냐 뭐 이런 반론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말고 너무 과도하게 또 바가지 씌우고 그러면 또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혹시 다른 결정적인 다른 이유는 운송사 입장에서는 적정하냐가 문제겠지. 너무 더 낮게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정해가지고 그만큼 주게 하냐 그 말이겠죠. 약간 가벼의 입장이 있는 거죠. 화주 입장에서 뭐 공짜로 하고 싶겠지. 예, 화주 입장에서 이제 경쟁시켜서 단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화주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래서 당연하고. 운송사 입장에서는 이게 최저임 문제,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건 어때요? 그냥 약간 벗어난 얘기긴 한데 이것도 사실 근본적인 문제라서 이게 이제 국제 경쟁을 하는 경우라면 사실 문제가 되는데 국내 경쟁이잖아 사실은요. 화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막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저 정말로 참 먹고 살 커덕커덕할 정도로 적게 주면 그만큼 이익은 나는데 그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조건으로 나도 톤당 얼마를 주고 다른 사람도 경쟁업자도 똑같이 주고 만약 그런 조건이라면 그걸 이제 비용의 가격에 반영하면 되잖아요. 원래는. 그죠? 그래서 굳이 여기서 막 짜서 해봤자 그것도 경쟁을 하면서 가격이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100% 이익 같지는 않아요. 이게 막 눌러가지고 최저를 주는 게. 딱 정하면 모두가 적용이 되니까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조건은 똑같고 또 가격에 그만큼 반영하면 되고 기초비용이니까. 그래서 내가 보면 그래서 뭐 막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따라가면 얘기해.